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차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건시에 이 차트 말고 기본 차트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본 차트 기능보다 좀 더 다양한 차트를 지원하는 이 차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경우 이제 포건시의 기능이 아닌 아파치에서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 오픈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차트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단순한 코드로 직관적이고 사용자 맞춤형인 차트를 만들 수 있고, 이 차트는 포건시 V10부터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차트 플러그인이 포건시 V10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트들은 이 차트를 통해서 만든 차트들입니다. 좀 더 다양한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차트를 사용하려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포건시 빌더를 이렇게 실행해 주세요. 실행을 해주시고 파일에 플러그인에 이 플러그인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플러그인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저희 포럼의 플러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차트는 V10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포건시 V10 플러그인 다운로드, 뭐 그 상위 버전이면 그 상위 버전을 써야겠죠. 이 이하의 버전은 이 차트를 쓸 수 없어요. 자, 플러그인 선택을 하고 V10 플러그인 다운로드 전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 이 차트 여기 있네요. 이 차트 커스텀 셀 타입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주시고요. 이 다운로드하면 zip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는 이 zip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지 말고 바로 포건시 빌더에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설치를 클릭하고, 자, 이 차트 zip 파일을 바로 넣어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 플러그인 설치를 하면 포건시를 다시 실행을 합니다. 여기 노란색 아까 클릭해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 만들기 클릭하고요. 자, 이 차트를 만들려면 얘는 셀 유형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차트가 나왔으면 하는 영역을 셀 영역을 선택을 하고 셀 유형에서 이 차트라고 검색을 해주면 이 차트 셀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차트 셀 타입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차트가 나오죠. 이 차트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차트를 선택하고 이 차트 구성을 클릭을 해서 여기 이 차트 소스를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실행해서 나오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차트에서 제공하는 이 구성 요소를 따라야 합니다. 이 차트 구성 요소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제이슨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이슨이 이 차트 쓸 때 사용되는 거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이슨은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으로 구조화된 데이터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 기반의 표준 포맷이에요. 이게 제이슨 형태로 된 데이터인데요. 자,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남도일이고 성별은 남자, 나이는 18살인 거 한 쌍. 그 다음 거는 유미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 성별은 여자고 나이는 17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 포맷에 맞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차트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에서 이건 애니메이션 효과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껐고 툴팁 이 차트에 영역을 선택하면 뭐 딸기가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툴팁이 나오는 건데 이 툴팁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차트 제목은 타이틀에 텍스트 하면은 여기 대제목이 되고 서브 텍스트 하면 차트 부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범례명 이 범례명 이걸 말하는 건데 여기 개수가 나오도록 데이터에 개수가 나오도록 설정을 했고요. 여기 그리디는 여기 상위에 몇 퍼센트 영역에 나오게 할 건지 여기 탑이면 상위, 바텀이면 바닥 영역에 몇 퍼센트 영역이 나오게 할지 설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X축은 여기 X라벨이라고 네임되어 있죠. X축에 여기 되어 있는 거고, 타입은 카테고리란 타입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는 여기 수박, 딸기, 블루베리, 여기 블루베리 오른쪽에 있는데 안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X축에 사용을 할 거라고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 Y축은 Y축 라벨, 여기 네임을 Y축 라벨로 한 거고, 타입은 value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속된 값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줌은 요거 이제 오른쪽으로 당기면 커지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설정되어 있고, 데이터 영역은 네임을 개수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데이터는 5, 4, 그러니까 수박 5, 딸기 4, 블루베리 3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한 거예요. 데이터에 직접 이게 제이슨 형태로 값을 넣어준 거예요. 이 차트의 타입을 막대 차트로 설정을 한 거예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코드를 사용을 해서 코드에 커스텀 헤딩을 좀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 차트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성 요소고요. 내가 이 차트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이 차트에서 제공하는 이 차트 도움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 카테고리를 쓰는지, 뭔 카테고리가 무엇인지, 이 밸류는 또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자,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매뉴얼에서 X축의 타입이요. 타입의 카테고리. 이 타입이 타입 값이 밸류일 때, 카테고리일 때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설명들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Y축일 때는 Y 타입 하면은 Y축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을 도움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코드라서 좀 사용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구조에서 원하시는 정보만 수정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구성을 클릭을 해주세요. 이 차트 구성을 클릭을 하고, 아까 PPT에 있던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붙여놓고 실행을 하면 여기 나오죠. 차트가 보이고,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해야 저장이 되고 여기 이 차트 영역에 우리가 설정한 차트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값을 직접 입력해 줬어요. 제이슨 형태로. 근데 사실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포건C에서. 보통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죠. 이 값을 데이터 테이블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건C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의 데이터를 차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테이블 만들어야겠죠. 주문 테이블이라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 페이지에서 셀 영역을 설정한 후 이 차트 셀 유형을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셀 유형을 설정한 이 차트 셀 유형을 선택한 후 오른쪽에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소스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이고 그 테이블에 어떤 필드를 사용을 할 건지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 차트 구성 클릭해서 여기에 코드를 작성을 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만들기. 자, 테이블 이름을 주문 테이블이라고 해볼게요. 주문 테이블. 자, 제품명, 주문 개수라고 적고, 제품명 수박 5개였고, 딸기
3개였고 블루베리 4개였어요. 자, 우리 데이터 테이블 만들었고, 이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차트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옆에다가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셀 영역 선택하고 이 차트 셀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소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데이터 소스에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소스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테이블 이름 적어줍니다. 지워주고 주문 테이블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어떤 테이블 사용할 건지, 어떤 테이블에 어떤 필드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해줄 거예요. 데이터 테이블 옵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테이블 선택을 하고, 우리 그냥 아이디는 빼고 제품명과 주문 개수로 제품명과 주문 개수 필드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문 테이블이었고 데이터 소스 이름은 필드명은 제품명, 주문 개수 똑같이 했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할 건데 그럼 저 설명을 드릴게요. 포거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려면 클래스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저희 게시물에도 같이 올릴 테니까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좀 편하게 이 차트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제품명과 주문 개수는 우리 데이터 테이블에 있던 필드명이고요. 여기 주문 테이블 돼 있죠. 우리 데이터 테이블 아까 이름 설정했던 그 이름입니다. 데이터 소스 이름. 이 주문 테이블에 있는 이 제품명과 주문 개수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쪼개서, 그러니까 나눠서 제품명은 딸기, 수박, 블루베리 JSON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게 나눠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주문 개수라는 필드는 딸기 5개, 수박 3개, 블루베리 4개를 뜻하는 이 JSON 형태로 쪼개준 거예요. 쪼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 우리 기본 코드를 이용해서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옵션에 있는 이 코드들은 아까 기본 구조에 있던 그 요소들이고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 지금 X축에 데이터가 제품명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이 제품명 필드명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JSON 형태로. 나눈 이 값이 들어가는 거고, 또 데이터 영역에는 데이터가 주문 개수가 들어가요. 이거 필드명이에요. JSON 형태로 만들어진 이 주문 개수가 여기 들어가지는 겁니다. 다시 포거시 빌더로 돌아가서 아까 보여드린 그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지우고 붙여넣으면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드린 그 소스죠. 그 코드 실행을 하면 포거시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로 차트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고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차트에 보이는 값을 코드에 입력한 거고, 오른쪽은 우리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든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차트를 만들어 본 거고요. 우리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차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값이 누적된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날짜별로 되어 있고, 뭐 9월 1일에는 A 설비 34, B 설비 25, C 설비 24 해서 누적해서 총 82개 정도의 값이 누적되어 있다. 날짜별로 이런 누적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를 만들어 봐야 돼요. DB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테이블에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테이블 이름을 여기서 바꿔볼게요. 한번 날짜별 설비 수치라고 정합니다. 네, 테이블 이름 바꿨고, 자, 우리 데이터 테이블의 날짜 설비 수치
저는 데이터를 이미 만들어놔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별로 3개의 설비의 수치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적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나 추가를 할게요. 네, 뭐 이름 정해볼게요. 날짜별 설비 수치 차트 확인 만들고요. 자, 우리 차트 나올 셀 영역 선택을 하고 이 차트 셀 타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이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이 차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소스 요거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를 해서 이 이름을 데이터 소스라고 할게요. 이번에 데이터 소스. 그리고 이제 어떤 테이블에 어떤 필드 쓸 건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날짜별 설비 수치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필드 나온 거 그대로 다. 뭐 아이디는 안 쓸 거긴 한데 빼도 됩니다. 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필드명 날짜 설비 수치고 데이터 소스 이름은 데이터 소스 영어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구성을 클릭해서 여기 코드 입력을 해서 차트를 만들면 되는데요. 제가 PPT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아까 사용한 스프릿 데이터 소스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날짜 설비 수치는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필드명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는 소스 이름을 데이터 소스로 영어로 설정을 해서 그 데이터 소스 쓰는 거고요. 여기 유니크 날짜 설비되어 있는데 날짜와 설비 값은 유니크한 값이기 때문에 true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누적된 값을 표현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룹바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포건C에서 설정된 기능인데요. 이 그룹바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룹화되냐면요. 자, A 설비 34, B 설비 25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 값과 키가 설비가 되고 여기 들어가는 이 값 34, 25가 수치였죠. 수치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 영역은 자바스크립트 코드인데요. 반복문처럼 반복을 해서 배열값으로 반환을 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이 값을 그룹한 값을 res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 반복을 해서 이 값이 순차적으로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타입은 라인이라는 걸 썼고요. 라인 차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 차트 쓰고 싶으시면 바라고 쓰시면 돼요. 이 스택은 토탈이라는 거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차트 도움만 봐도 여기 스택에 관한 이 시리즈 라인 차트 썼을 때 스택 값에 대한 이런 설명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옵션 뭐 타이틀 차트 타이틀 이름 뭐 툴팁을 사용하는지 범례값 그리드 위치 툴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거 X축에는 날짜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Y축에는 value라는 타입의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빌더에서 여기 넣어서 붙여주면은 되는데요. 자, 실행을 하면 차트가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날짜별, 설비별, 누적된 값이. 이 라인 차트가 싫다고 하면은 뭐 바 차트로 쓰고 싶다 나는 바 차트로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닫고 하면 보이죠? 실행을 하면 스택 차트가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말고 좀 더 다양한 차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이 차트 데모가 있습니다. 이 차트 데모 원하는
차트, 다양한 유형의 차트의 데모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유형의 차트를 선택해서 이 차트 구성을 클릭을 해서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보고 갖다가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차트 좀 어려웠지만 사용하면 다양한 차트 유형을 쓸 수 있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